강의에 이제 서게 돼서 제가 사실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완전 T거든요. 근데 이 메나테크 무대에만 서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좀 진솔한 이야기들과 함께 꼭 제가 어떻게 지금 이 PD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2023년도 8월 29일 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바로 이틀 뒤에 바로 MBA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사업을 바로 결단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MBA를 수강하게 되었고요. 1년 뒤인 2024년도 8월에 Q 실버 ED를 달성하고 1년 뒤인 2025년 8월에 Q 골드 ED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뉴 PD를 달성했고요. 방금 사회해 주신 윤지연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1월에 달성을 하고 2월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지금 사실 9주 정도예요. 제가 되게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입덧이 가장 심한 시기라 좀 중간에 혹시 제가 우악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에 2PD를 하였고 이제 4월에 QPD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타임라인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사실 메나테크를 만난 거는 20살 때였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이제 의사인 삼촌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막 신나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3남매거든요. 근데 저희 3남매는 엄마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가 만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순수하시고 굉장히 잘 믿으시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왜냐면 모든 게 막 다 낫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처음에 되게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들들과 다르게 딸인 저는 엄마를 구출해야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삼성역에서 하고 있는 강의장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장을 같이 가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엄청 과학적이더라고요. 이제 엄마에게 전해 들은 것은 그냥 이거 먹으면 이게 좋아져 막 이렇게 들으니까 뭐야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글리칸이 너무나 원리가 세포와 세포의 소통이라는 것을 그냥 듣는 순간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건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를 따라서 유학을 가기 전까지 약 1년 반 동안 강의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꿈을 꾸는 법을 배웠던 것 같고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성경 인물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 같이 저희가 다른 그룹들도 같이 사업 미팅들을 했었는데 1호 사업가이신 정지만 사장님이 그 요셉 이 예화를 엄청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니까 더 귀 기울여서 들었던 기억들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지금 10년이 다시 지난 뒤에 다시 메나테크를 만날 때까지 기억나는 사람이 딱 두 분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저희 스폰서이신 정일자 스폰서님과 그 노주영 스폰서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성으로서 그 굉장히 여성의 그 파워가 엄청 느껴지는 강의들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나도 정말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22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언젠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일이 있다면 난 무조건 메나테크를 할 거야라는 마음을 한켠에는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공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로 미뤄두었었고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제가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전 패션 회사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옷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 회사가 저한테 좀 잘 맞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향을 해서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26살에 웨딩 플래너를 갖게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으로 11년 차인데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은 저랑 정말 잘 맞았어요. 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데스크탑 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밖으로 다니는 일들도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도 결혼이 끝나면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보람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좋아하는 직업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사실 굉장히 수입도 좋아요.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받기 힘들 정도로 1년 정도 저희가 일을 집중해서 하면 500에서 1000 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의 수입군을 갖고 있는 직업군이라서 사실 20대
때 그 정도의 돈을 사실 매달 벌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수익의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고비는 코로나 때 옵니다. 코로나 때 예식이 다 미뤄지고 예식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결혼식을 해야지 돈을 받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근데 예식이 막 1년 뒤, 2년 뒤로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니까 파혼도 많아지고 하면서 저희 직군의 그 수입군이 완전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나에게 이 월급을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혼과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아이가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저희 애가 처음에 이제 인큐베이터에도 가게 됐고, 지금도 1년에 한 번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심장에 구멍이 우선 네 개가 있었었고, 혈관종이라는 게 있어서 그 두 가지로 약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웨딩 플래너는 대체 인력이 없는 일이거든요. 저를 보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그 신랑 신부는 불안하고 그러면 사실 플래너를 변경하는 일들이 되게 생겨요. 그러면서 나의 이 일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우리 가정에게 이 재정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당연히 아이의 건강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제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어서 제가 이걸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아직 이 일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메나테크를 만남을 통해서 저희 아이의 건강도 찾고 제가 이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내가 이 일을 좋아했던 이유가 단순히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인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가치를 선물하는 일을 좋아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은 메나테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웨딩 플래너의 일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에 더 집중하는 것에 대한 기쁨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7세, 제가 올해로 37세거든요. 37세에 이 PD를 앞두고 있고 이제 11월에 둘째를 낳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에 대해서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초에 많이 꾸던 꿈들이 중간중간에 사라지고 내 삶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삶들을 살았는데 다시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면서 나의 건강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 그리고 제가 여행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여행까지도 보내주는 그 보상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준다는 거 그리고 아이와의 그 시간들 때문에 제가 버려야 했던 그 직업에서의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아이들과의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자유까지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함께 성장하는 일이라는 거 전 되게 매력적이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엠브로토스가 굉장히 컸고요. 그 엠브로토스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걸 전 지금도 이 3년이 되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배울수록 굉장히 이게 창조와 밀접하다는 걸 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수많은 화학작용이 있고 우리가 이게 충분한 재료를 넣어줘야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진화론 절대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할 때 제 입에 더 힘이 생기는 걸 느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길수록 이거를 먹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생기고 그렇게 전달하는데도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기술력과 좋은 아이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비즈니스의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노동할 때만 벌어지는 수익이라면 사실 제가 했던 웨딩 플래너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인세를 만드는 것이고 나에게 자산을 구축해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우리 강영수 스폰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제 B2BC 프랜차이즈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들으면서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한 골드 ED가 지나면서부터 이게 내가 가맹점을 내주는 거고 내가
본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핀에 가시지 못하셔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좀 지그시 있으시면서 그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비전을 공유하는 삶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는 동안 제가 유학을 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공백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나더라고요. 사회는 그리고 회사는 꿈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음모론적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꿈꾸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 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 지금 현실에 만족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은 주체적으로 자기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룰을 따르고 회사에 순종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회사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훨씬 그들이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걸 좀 멈추게 하고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 라는 얘기들에 저도 20대 동안 그걸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메나테크에서 수많은, 아까 형제 사장님들이 우리를 키워준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장님들의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꿈꿔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꿈을 꿔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믿고 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꿈은 자기가 가는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꿈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꿈에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꿈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자기가 무조건 이것을 이룰 거라는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꿈을 내가 제대로 꾸고 그 방향성을 제대로 봤을 때 난 이걸 무조건 이뤄낼 거라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이 강력한 원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방향성이라고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내일을 설계하고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말 더 좋은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청사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을 고피디에서 항상 꿈이라는 주제를 주는 것도, 우리가 이 꿈을 제대로 꾸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찾고 잃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장님들이, 저도 이 메나테크에서 꿈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곳에서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땐, 너 꿈이 뭐야? 하면 교사, 변호사, 회계사, 뭐 부자, 뭐 대통령, 뭐 요즘 공무원 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꿈은 동사로 바꿔야지 이룰 수 있다고 해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 하면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에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메나테크에서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변호사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하면 노무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장르의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저도 웨딩 플래너지만 이게 제가 이 일을 좋아했던 이유가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선물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니까 저는 지금 브론즈 PD 하고 아이 둘째 출산하면 이제 플래너를 그만둘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어서. 근데 이게 그 꿈이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선물하라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메나테크로 이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계속 선물하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는 꿈을 동사로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짧게 글을 잠깐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모두 지금 다이어리가 있으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꿈을 약간 문장으로, 동사로 좀 잠깐 5분 정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다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잠깐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aindrops writing poetry on the cafe window pane. Silver lines of melody dancing with the rain. You trace circles on your cup like time is standing still. Every quiet second here feels like it always will. Raindrop harmony falling soft and free. Every little note we share feels like therapy. Let the storm outside play its symphony. We've got our own sweet rhythm in this harmony. Brush drums whisper softly.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만 남기고 다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두 개 적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막 10개, 20개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개, 20개 적으신 분들은 5개 빼고 다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워렌 버핏이 진짜 성공하려면 이건 자기의 그 운전기사에게 했던 얘기인데 나머지 이 5개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나머지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면 그걸 좀 우선은 지금은 지우고 목표할 것들만 딱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워렌 버핏은 5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좀 추렸었거든요. 5가지를 제가 강의를 준비해 추렸는데 이것을 그 앤드류 후보만이라는 교수는 한 가지로 추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집중하기가 힘들고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워렌 버핏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한 가지로 추리는 게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에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제대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두려운 목표를 가져라 라고 내가 너무 이루기 쉬운 목표가 아니라 약간 두려운 목표를 정했을 때 내 각성과 최대 능력으로 내 뇌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한다라고 이 스탠포드 이제 뇌과학 부분에 이제 계신 앤드류 후보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나는 2026년 딱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해야겠다라고 세웠습니다. 제가 2028년 2월까지 Q 실버 PD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점프앱 세미나에서 쉬는 시간에 막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형제 사장님께서 저에게 지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실버 PD는 돼야지라고 얘기를 진짜 지나가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신데 어머 나 그거 해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버 PD가 돼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굉장히 대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차피 할 거 5년 뒤나 10년 뒤 언젠가 할 거 그럼 나 지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나 무조건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바꾸면서 이제 저의 눈빛이 좀 바뀌었다고 이제 저희 수보노님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약간 좀 헬렐레 팔렐레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때부터 제가 이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역산 스케줄로 올해 제가 브론즈 PD가 돼야겠더라고요. 안 되면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 무조건 브론즈 PD로 마감해야겠다. 2주의 PD와 5주의 골드 ED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중에서 지워서 그 한 가지 목표를 여러분들이 꼭 쉬는 시간에 남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직접 쓰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강의에서 목표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4월 QPD에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쓰셔서 내가 자주 보는 곳에 꼭 붙여두시는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우리가 아까 꿈을 꾸듯이 계획도 동사형 문장으로 바꿔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형 문장으로 내가 뭘 하겠다. 여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STB를 몇 번 하겠다. 내가 스폰서와 미팅을 얼마나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가 홈미팅 몇 가지를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시켜서 적는 것. 그리고 3개월은 유지하래요. 우리 QPD가 6개월 동안 3개월 달성하는 거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3개월
12개월 동안 내가 집중해서 이 Q를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성공에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앤드류 후보만이 말했던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목표와 이 계획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건 세바시에 나왔던 예시인데요. 오늘 우리 집들이에 누가 와. 그래서 7시에 집들이를 준비를 끝마치자 하면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집들이 준비해야 돼 하고 아무 계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시에 어머 배달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계획을 하고 이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거를 세분화해서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단계로 쪼개는 걸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40% 달성했어. 60% 달성했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눴어. 그러면 그게 오히려 달성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구체적이게 이렇게 계획을 같이 세워보는 것을 스폰서님들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애기도 키우고 막 플래너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부산스럽게 지냈던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들과 미팅을 꾸준히 하면서 저도 이렇게 Q 브론즈 PD 이렇게 목표를 세운 다음에 제가 이번 연도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구체화를 좀 세웠어요. QPD를 하고 5월부터 7조와 함께 GIP를 도전을 하고 그럼 그들 중에서 PD 도전할 파트너랑 같이 전 브론즈를 도전하고 11월에 출산을 하고 그래서 출산을 적으면서 이거 어렵나? 막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까 약간 두려운 목표를 정하라고 했으니 출산은 출산이고 목표는 목표다. 갈 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제가 12월에 Q 브론즈 PD를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에 혹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올해의 목표와 함께 이렇게 역산 스케줄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것을 스폰서님들과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나테크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말하는 우리 그룹에서 말하는 것들을 되짚어봤을 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꿈에 관련된 강의들을 봤을 때 거기 나오는 그 성공의 습관들을 만드는 건 다 우리 회사 이 그룹에 있는 시스템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다음 2교시에 배우시게 될 건데 그것을 꼭 이렇게 10등분 점검을 한번 하시고 스폰서님들이 아니었으면 전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랑 항상 상의를 하셔서 그 상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갔을 때 그때 내 목표에 더 성큼 다가가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참여를 하고 초대하고 아주 굉장히 심플한 거잖아요. 쉽진 않지만 굉장히 심플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스폰서님들과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나의 꿈을 점검하고 나의 목표와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지금 이번 2026년도에 목표하신 그 모든 것을 정말 모두가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쉬는 시간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쉬는 시간에 이걸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AI 어플이 굉장히 많잖아요. 꿈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한테 명령을 해야지 정확한 그림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그리고 생생한 4K 사진으로 해줘 하면 정말 사진처럼 그려주고 이런 말을 안 적으면 그냥 그림처럼 나와요. 그래서 꼭 생생한 4K 사진으로 그려줘 하면 정말 사진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뽑으셔서 이것도 냉장고에 붙이시는 거예요. 붙여두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집중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 하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하셔서 그 목표에 대해서 이 꿈과 목표는 우리 스폰서님들과 꼭 나누셔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꼭 나누셔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스폰서님들과 나누지 않았다면 절대 혼자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폰서님들과 상의하시고 나누셔서 이 단 하나의 목표를 모두 이루시는 우리 HMD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